아니에요. 다른 제품 다 빼고 옷 먹는 거 다 빼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현 주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하고 통계를 내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건기식 구입 정보 인터넷 52%. 현타오죠. 내가 만드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미 판단을 하고 만나요. 이미 내 안에는 비타민 저거 검사해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해서 우리께 좋아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인터넷에서 50%를 이미 구입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미 마음은 포라이프가 없어. 그리고 지인한테 30%. 우리 이 시장을 보고자는 거죠. 너무 작잖아요. 52% 버려요? 의학상태 16%. 이건 기사예요. 신문기사. 건강기능식품 구입 전 정보 탐색 및 경로를 보면 전체 80.7%가 탐색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프라이프의 트랜스 팩트 얘기하기 전에 난 면역 다 알아봤어. 홍삼이 최고야.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집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 50%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 소개, 인터넷 블로그, 온라인 상평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대부분 정보를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라인 시장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온라인 시장에는 나부터 본인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주방에 필요한 국자가 필요해. 인터넷 검색 먼저 하잖아요. 네이버부터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면 다음 들어가서 구글 들어가서 국자의 종류도 쿠팡 들어가서 쿠팡에서 또 후기도 읽어보고 상품도 읽어보고 또 다른 G마켓 가서 또 비교도 해보고 차는 더 싼 거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똑같이 살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계속 전달하죠. 그분들이 이 머릿속에 다 다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설득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도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에 사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종합 쇼핑몰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해요. 근데 우리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우리가 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뀌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방식과 플러스 확장된 온라인을 시장까지도 우리가 확장하는 얘기지 절대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고 최근 구매한 물리시장 구매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가 독과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에서 많은 사람 네이버에 들어가서 모든 걸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가 거의 8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건강기능식품 정보만 수집하고 정보 통계를 만드는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서 나라에다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도 우리가 과연 접수할 수 있을까? 내가 컨택할 수 있을까? 예로 제가 어저께 제 마이숍으로 함이 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와요. 이렇게.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저께 8월 7일 날, 5월 7일 날 하면 들어왔다. 제 블로그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아직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늘 그러죠. 마이숍을 하려고 해라. 마이숍. 근데 마이숍을 내가 쓰고 있나요? 마이숍 링크를 보내줄 수 있나요? 내 마이숍 링크를 알고 있나요? 주소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파악이 되시나요? 온라인 시장은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를 또 보면 유튜브를 제가 좀 봐요. 암웨이나 애터미나 이런 사업자들 걸 보면 온라인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컨텐츠마다 보내고 강의 올리고 뭐하고 SNS 올리고 무작정 뿌리기 시작해요. 무작정. 거기서 불특정 다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 지인들, 친척 요 좁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던져가지고 컨텐츠만 던져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구매해서 또 더 잘 되면은 사업자 될 수 있는 관계에 이어질 수 있다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라이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의 습성이에요. 온라인 검색을 했어. 어디서?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면 여기서 구매 확정을 해버려요. 구매 확정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나 지금 먹고 있어. 물론 설득이 아니고 우리 거를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이미 머리에 차 있어. 저 주위 지인들이. 나 먹고 있어. 그거 뭐 TV에 나오는 얘기 다 좋겠지. 호수에서 샀어. 싹 함량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렌드입니다.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정보를 찾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면역. 사람들이 면역에 관심 있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 근거 자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아니 뭐 몇 명이 좋아, 통계를 알아야 되잖아. 정확하게. 10명 중에 한 명이, 옆에 사람이 한 명이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가져온 통계예요. 네이버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중에 검색을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뭐 주방 기구 가구, 뭐 주방 요리 기구 검색하듯이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예입니다. 실제 데이터 통계고 면역력이라고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네이버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색을 하는가. 이게 한 달치인데 왼쪽에 있는 게 PC, 오른쪽에 있는 게 모바일 검색입니다. 통계예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준 거예요. 제가 받은 거예요. 자, 면역력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4,440명 PC에서, 컴퓨터, 모바일에서 17,800명. 한 2만 명이 면역력을 검색을 해요. 면역 때문에 뭐가 먹으려고. 5만 명잖아요. 2만 명. 내가 모르는 2만 명이서 2만 명이 지금 면역을 찾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뭘로 만나야 돼? 온라인 컨텐츠로 만나야 돼. 두 번째 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 면역력 높이는 방법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4,780명이 PC로 들어오고 42,100명이 모바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분명히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면역의 중요성을 알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 높이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내용을 보고 그걸 구매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럼 거의 5만 명이잖아요. 밑에 볼까요?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 3,000명, 그다음에 24,500명. 이거 한 달치예요, 한 달. 그다음 면역 15,160명, 4,260명. 그다음 면역력에 좋은 음식으로 검색하는 사람도 1,230명, 12,900명. 무슨 일인지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찾는 사람이 있어. 근데도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만 보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확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 중에 몇 명이 들어와서 한 달에 어떤 키워드로 이 키워드 말고 많아요. 수십 가지예요. 제가 다 못 넣었었는데 대표적으로 면역력 높이는 방법. 수십만 명의 사람이 면역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컨택해야겠죠. 그 제가 지금 유명한 과사님도 올려놓으니까 컨택이 가속되고 저도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데이터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때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소비자가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프라이프는 온라인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나? 자, 온라인 사업하려면 뭐가 쇼핑몰이 있어야 되죠? 쇼핑몰 있습니까, 우리? 마이쇼 있습니다. 그죠? 프라이프가 어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가 이제 가늠이 돼요. 프라이프 시스템을 보다 보면, 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구나.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겠구나. 그게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 알죠? 자, 우리는 korea.prime.com/회원번호를 치죠. 그럼 한글로 나와요. 근데 원래 그냥 www 적으셨어요?
www.4life.com/하고 내 번호를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www 빼고 거기다 코리아를 치면 한글 나와요. 재팬을 치면 일본. 네. 일본어가 아닙니다. 가입 그 나라마다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가입마다 제품이 다 달라요. 가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입 방식도 다 달라요. 그 시스템을 다 주는 거예요. 언어만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어로 4life.com 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네 나라에서 파는 제품을 볼 수 있고 자기네 나라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거 잭소입니다. 잭소. 이게 싸우니까 틀는구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스페니쉬인가? 네, 이따 치고. 스페니쉬. 자, 다 제 거예요. 나라마다 한 40억 개가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 앞에가 나라 국가를 바꾸면 이게 다 언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korea.4life.com/music으로 처음에 보내니까 한국 사람이 가입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이 또 언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내 번호를 앞에다 뒤에다 넣으면 영어든 스페니쉬든 멕시칸이든 브라질어든 뭐 다 됩니다. 포라이프가 이 시스템을 다 해놨어요. 예, 원서버예요. 이런 시스템은 아무 삼성도 못할 거예요. 저는 개발 오래 있어서 이 규모를 보면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앱 들어가보면 아이숍으로 많이 판매된 회원들 순위가 나와요. 50명까지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US, 멕시코, 남미, 브라질 그 사람들과 싱가포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김현준 본님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어떤 누구 포라이프 사업자가 이걸 가지고 구글에다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독일에서 그걸 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먹고 좋아져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독일에서 꼴드가 나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전해준 사람은 스폰서인데 서로 알지도 못해. 또 꼴드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해요. 온라인 사업이 글로벌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두 명 들어오는데 물론 컨텐츠를 더 많이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26개국 지사를 통해서 50개국이 공급되는데 별 나라 언어까지 다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아, 온라인 해야 되네. 근데 온라인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컴퓨터 잘 모르겠고 배워야 되겠죠? 네. 배울 의지가 있습니까? 네. 배우시면 됩니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팩트를 알기 위해 저도 처음에 와서 팩트를 아는데 몇 달이니까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팩트가 대단한 물질이구나. 온라인 컨텐츠도 마찬가지. 그럼 컨텐츠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것도 컨텐츠예요. 근데 이건 저장이 안 됐어요. 알아. 다시 들을 수 없어요. 녹음을 안 했어요. 그죠? 제가 다시 하지 않는 한 나도 초상권 있어요, 저. 그죠? 그것도 컨텐츠예요. 그러면 컨텐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쓴 글도 컨텐츠. 내가 찍은 사진도 컨텐츠. 내가 찍은 동영상도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인데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컨텐츠라는 게 뭐냐?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를 마이숍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배우는 목적. 컨텐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내 마이숍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들어와서 제 마이숍에서 회원가입하고 구매를 하면은 몇 프로 수익이 생깁니까? 25%. 보면서 25%. 자, 사업자 그다음 김광사님 정확히 보셨는데 이분들하고 긴밀히 연결될 방법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연락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25%의 구매 수익을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고 차후 이분이 사업을 한다면 또 사실 모든 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그래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요. 이게 컨텐츠라고 합니다. 컨텐츠 만들어서 어디에 올리냐면 인스타, 페이스북, 뭐 트위터, 블로그, 뭐 유튜브. 나는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 아까도 릴스 찍으셨는데 릴스 찍으시면 릴스 올리면 되고 나는 글 쓰는 게 좋아. 김하고 사진 글 써서 올리면 되고
나는 사진 찍기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여기 그다음에 그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쓴 컨텐츠가 노출이 돼요. 그 다음에 됩니까? 바이적으로 안 내려요. 제가 어저께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정확한 경우는 모르겠는데 제가 디스토리에 글을 가끔 올려요. 올려가지고 하단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한 번씩 올리긴 하는데 수요일날 이제 우리가 그 다이어트, 아이디의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이어트에 단백질, 탄수화물 제가 글을 씁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뭐 7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단백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수분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어야 우리 몸의 근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보를 줍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하나에 이런 제품도 있어요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걸 보고 그 이제 제 마이셔 링크를 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우리 유튜브 볼 때 여러분들이 늘 보는 것, 자주 보는 게 뭐예요? 재밌는 것도 볼 수 있고 유익한 거. 유익한 것도 볼 수 있고 그냥 어떤 누가 들을 수 있어. 재미가 많으면 많은 사람이 들을 거고 재미가 없으면 작은 사람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재밌고 유익하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이 사업 온라인 사업 핵심이에요. 자,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온라인 사람들 내 스토리텔링을 해라, 마이 스토리를 얘기해라. 스토리텔링은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 호라이브 얘기해볼까요? 체험담, 내 체험담. 내가 먹고 좋아진 거, 내가 먹고 가족이 좋아진 거, 다른 사람이 겪은 얘기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누가 먹었을 때,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는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 사람들이 컨텐츠에 공감을 해요. 제품이 아니고 이걸 쓴 사람이 김강욱 사람이 맨날 글을 올리네 흙으로 만드는 이 사람이 글보다 글과 친해져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한테 관심이 생겨. 거기에 신뢰가 쌓여요. 그래서 스토리텔러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신뢰가 형성되어 구매로 이어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케팅 업체에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컨텐츠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콘텐츠에 공감하고 감동하면 스토리텔러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신뢰가 형성되어 구매로 이어진다.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 이야기. 자, 오늘 아이디어 코치 미팅 왔어. 사진 하나 촬영하. 올리버도 와서 촬영하.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점심 때 김밥 먹어서 촬영하. 그 다음에 뭐 해서 촬영하. 그래서 하루에 면역 다이어트 아이디어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쓴 쳤어요. 그러고 하단에 이런 제품들도 요즘에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단백질 파우더, 아니면 뭐 트랜스펙터 이런 걸 하나씩. 제일 나쁜 게 뭔지, 사람들이 제일 안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상품 먼저. 광고처럼 보이는 거는 패스. 광고가 나오고 밑에 글 나오잖아요. 패스. 안 봐요. 그래서 광고가 있다고 정보가 좋고 재밌거나 유익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먹어보네. 이 사람은 먹어볼까? 신뢰가 있는데? 라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컨텐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시죠. 상품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상품에 자기 의미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공함으로 소비자와 교감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를 통한다는 거는 이 글로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거예요. 글이나 글씨, 영상이나 사진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우리 포라이브 하면서 그거 사진 찍으시죠? 그 자체 컨텐츠예요. 찍는 자체가. 거기에다가 내가 코멘트 몇 개 더 달아. 몇 개 더 달고 업로드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랜스펙터를 알리고 싶어. 트랜스펙터는 1949년 추로드 로렌스 박사 때문에 발견돼가지고 70몇 년도에 소에서 초에라고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재미없어요. 졸려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나게. 여기다가 스토리텔링을 가미합니다. 뉴스, 취미, 정보, 관심사, 가족, 일상, 행사, 여행. 자, 뉴스가 났어. 뉴스 신문 기사가 났어. 요즘 면역력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면역력이 어쩌고 우리랑 관계없는 면역력이 나와. 오케이, 인용.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런 뉴스에 요즘 면역력 때문에 이렇게 공상도 못 하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먹고 있는 건 이런 기능도 있는데 트랜스포트라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훨씬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높대요.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토스 하는 거예요. 브릿지에 가는 거예요. 컨텐츠는 브릿지예요. 컨텐츠로 이 사람이 이 글리코는 이야 무조건 사고 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몇 번 들랑 내가 또 글 올리면 이 사람 또 글 뭐 썼어 보고 또 글 며칠 뒤에 또 보고 안 사요. 저만에 처음부터 사진 하나요. 그 글을 보면서 완전 이제 입력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봐야겠다. 그래서 정보를 주는가, 가족 이야기, 일상을 담아주는가, 아니면 여행을 가서 팩터 여행이다. 뭐 우리 이번에 지금 5월달에 또 가죠. 다이아몬드 트립 가서 어디야? 처음부터 들대고 하지 말고 어디야? 뭐하러 왔어? 우리 뷔페 먹었어? 뭔데? 왜 갔어? 이번에 오니까 이런 얘기야. 다이아몬드 먹는데 이런 프로라이프에 이런 팩터 제품 있는 회사야. 그거 알아보고 싶으면 마이쇼로 토스. 그러니까 컨텐츠가 복잡해가 길면 안 돼요. 안 봐요. 요즘에 다들 아무도 쇼츠 영상도 짧아야 돼요. 10초, 20초 넘으면 안 봐요. 자, 그런데 나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야, 글도 쓸 줄 모르고 사진도 찍을 줄 모르고 나는 나이도 많아가지고 눈도 어둡고 힘들어. 네, 세상에 그렇게 되네. 요즘 AI 시대예요. AI 시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떤 AI가 있냐면 주제를 입력하면 글을 써주는 거예요. 와우. 뭐 챗GPT라든지 그런 게 좀 안 쓰는 거죠. 그 쓰는 요령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 혹시 챗GPT에다가 트랜스팩트가 뭐냐 물어봤어요? 포라이프가 뭐냐 물어봤어요? 유비다니까 다 나와요. 활용한 지금 이 시대는 내 능력치를 이빨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잘된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거 잘 돌리고 여기서 끌고 위에서 끌고 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업로드 탁. 자, 그러면 또 글을 사진을 만들어줄게요. 도쿄를 걸어가는 우산 쓰고 가는 예쁜 서양 여자의 사진을 만들어줘 하면 사진이 탁.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안 믿는 표정이지. 진짜 이런 AI 나왔어요. 지금은 무료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료가 되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글을 잘 쓰지 않아도 만들어준다는 거 다 필요가 되죠. 영상을 막 글을 묘사를 해요. 서울시 한복판에서 반바지를 입고 달리기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는 남자 2명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시대가 이렇게 와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온라인 마이숍을 한 번도 들어가보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았고 블로그도 안 하고 SNS 안 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꾸준히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조선사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입력하고 이런 툴을 사용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블로그도 올려도 되고 인스타에 올려도 되고 페이스북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AI를 통한 컨텐츠에서 이것도 지금 교육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씩 이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이런 팁들 하나의 툴들을 이제 교육하는. 갑자기 세상이 복잡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연락해라. 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 내 마인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미국 사람한테는 어떤 주소를 보내주지? 독일 사람한테는 독일어를 어떻게 보내주지? 사실 이거 우리 마이숍 앱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 쓰죠. 내 앱이 얼마인가만 보는 게 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글을 어떻게 쓰지, 사진을 어떻게 배치하지, 사진 조금 편집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저런 사장님 하세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용법, 우리 마이숍하고 플랫폼 사용법, 그 다음에 인스타를 필요하신 인스타 사용법을 배우셔야 되고, 페이스북 사용법을 배우셔야 되고,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네이버에 나오는지도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키워드 배울 게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하나씩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네트워크 마케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달 2번 더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될지 처음부터 뭐 가입하는 방법 이걸 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이제 편차가 너무 크고 알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매뉴얼 간단하게 만들어서 좀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